송영길 의원님이 그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배드캅 역할을 해줘야 된다. 송영길 의원이 그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정청래를 이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 김민석 총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하시면서도 이런 좀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 영길이 형 뭐 좀 도와줘요 뭐 이런 표현도 했다라는 썰도 들리는데 송영길 의원이 우리 김민석 총리의 좀 정치적 경호원 역할을 해달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너무 정청래하고 그 나를 세우면서 당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어쨌건 당대표는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하고 김민석 총리가 같이 싸움이 붙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보기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당대표를 할 때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털레반 쪽에서는 청래당 쪽에서는 이제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게 될 텐데 그걸 김민석 총리가 김용남 의원처럼 가만히 앉아서 맡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아마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출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송영길 의원에게 좀 그런 역할을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이제 정청래를 담당을 하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그동안 이제 정청래한테 쌓인 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는 우아한 후보, 우아한 선거, 그 다음에 통합적인 행보,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품어 안는 이런 이제 선거전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정청래한테 쌓인 게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의 우아한 행보보다는 송영길의 이 두들겨 패는 행보 여기에 어떤 사이다를 좀 느끼지 않을까. 예?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참교육 그죠?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근데 이제 참교육 담당 예? 당권 보호관이 우리 송영길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를 신나게 두들겨 팰 거야 아마. 예? 당권 보호관, 주권 보호관의 역할로 송영길 의원이 시원하게 이제 두들겨 팰 겁니다 정청래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송영길이 시원한 거예요. 예? 송영길이 시원하잖아.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이게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이 배드캅을 하는 게 이제 김민석 의원을 총리를 돕기 위해서 배드캅 역할을 한 건데 이게 조연이 더 시원하게 이제 두들겨 패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송영길 의원의 인기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선거판이 이렇게 또 좀 묘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문제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전북 지역 당원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송영길 의원이 본격적인 참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영길 의원의 타운홀 미팅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가지고 정청래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저도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요구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거 가지고 당과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될 문제를 이걸 가지고 마치 이거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약이고 그러다가 정권 뺏기면요 다 원상회복돼요. 아무리 법을 바꾸면 뭐해. 정권 뺏기면 다시 원상회복 다 돼버리는데 가장 이 시대의 최대 격은 뭐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면 어떻게 되냐? 개혁을 계속 해가고 그러나 대통령과 신의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야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이런 집권당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야당 대표 뽑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김종필체를 해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공격하고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의 당무 개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당헌 당규상 대통령은 당무 현안에 대해서 말할 의견을 제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 그 함부로 대통령을 그렇게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저도 국회의원만 했으면 잘 모를 텐데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땀이 막 들어가가지고 눈물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정질이 시의원들이 이제 막 질을 하면은 제가 시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질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막 같은 질문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는 그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집행권자가 돼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국회의원은 사실 어디 행사장에 안 가도 되지만 시장이 그 행사장에 안 오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느끼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국회의원 때는 눈이 막 내리면은 우리 마누라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고 좀 낭만적 생각이 일부 들 여유가 있지만 국회 딱 시장 때는 눈이 내리잖아요. 야, 염화칼슘 몇 푸대, 차량 동원 몇 대, 저게 2억짜리구나, 3억짜리구나. 눈이 딱 계산이 나와, 저게. 예산 2억 들어갈 눈이구나.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쓰레기가 하늘에 떨어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눈 내리면 그거 치우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신다는 거는 얼마나 압박이 많겠어요. 트럼프가 주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진핑이나 저쪽에 그 전국 그 정상과의 만남에서 이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국가 이익이 날아가는데 이런 노심초사한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대신 좀 막아주고 이게 집권당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보면 그 대통령 보면 짠해 죽겠어요, 짠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성호 다 이빨이 빠진다니까요, 다. 정성호 장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줄 게 바로 우리 당 아닙니까? 어? 이 당이 더 힘을 들게 하면 이놈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배드캅의 역할, 그 다음에 호위무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담당 일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후드려 패는 거야. 당권 보호관의 역할을 송영길 의원이 하는 거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당을 그래도 포용을 하고 통합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조용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당대표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쌓여 있었던 거, 그 원한을 푸는 거는 송영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제가 봐도 당선될 어떤 그 욕망이 없어. 그죠? 지금 그냥 나온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송영길 의원이 그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청래도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나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는 51%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51%. 그럼 좀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친명, 친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 유권자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51% 이상을 받아야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세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중간층에 있는 이런 이제 당원들, 유권자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부드럽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송영길 의원은 뭐 이거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정청래 두들겨 패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의원의 목적은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청래를 두들겨 패기 위해서 난 나온 거다. 근데 지지율이 뭐 10%가 나오건 20%가 나오건 상관이 없는 거야. 에? 그야말로 그냥 순수 뭐라고 해야 돼요? 순수 결정체라고나 할까? 에? 목적과 동기 자체가 어떤 순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참교육을 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두들겨 팰 위험성이 있다. 에? 두들겨 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욕망 없이
예. 그냥 마음껏 두들겨 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출마를 하신 게 맞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어떤 지금 우려가 드는 거냐면 우려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가 뭔가 참교육 이런 거에 이제 그 쾌감을 느끼는 예? 이런 이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송영길이 의외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뭔가 이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정청래를 그냥 순수하게 두들겨 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으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그렇다고 또 송영길 의원이 뭐 소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의 이제 50% 이상이 지지를 줬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제 호남이라는 본인의 이제 그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또 바람이 불어버리면, 야, 이거 인간 진짜 당권 보호국이다. 잼권 보호국이다. 뭐 이러면서 송영길 의원이 그냥 마구 막 두들겨 패는 거에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송영길로 이게 지지가 이게 뭐하질, 예, 이런 좀 위험성 뭐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예, 지금 트렌드를 사회적인 트렌드를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청래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정청래를 잡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둘이 이제 결선을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서 충분히 재밌는 그림. 제가 이제 삼청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삼청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이렇고요. 예. 오늘 재밌는 시원한 발언들이 많았는데, 예. 한 가지만,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한 가지만 더 들어보죠. 평택 가는 사람은 마치 역적처럼 공격을 해댔잖아요. 조국을 지지했던 다른 당을 지지했던 뭐 수많은 사람들도 징계해야지 똑같이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 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이런 이상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저는 당 대표께서 평택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김영남이다. 내가 전략 공천했다. 내가 후보는 회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 평택 있는 민주당원들을 헷갈리지 말고 찍어주십시오. 그게 당의 대표가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공천하지 말았어야지. 후보회장도 맞지 말았어야죠. 평택의 우리 시장 후보가 60% 얻었어요, 거의. 우리 추미애 후보님 53%인가 이렇게 조사 당선됐어요. 그런데 유이동한테 국민의힘을 당선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국힘 제로를 외쳤던 분이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국힘을 당선시켜주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평택 가는 사람은 마치 참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송영길 의원이 다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진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얘기를 통쾌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정청래를 그냥 마음껏 그냥 순수하게 두들겨 패고 있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금 원빈 아닌가 송영길 의원이. 나는 오늘만 산다. 정청래만 두들겨 패겠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당대표 선거를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1, 2등을 송영길과 김민석이 1, 2등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어떡하지? 뭐 어때요? 아무나 하면 되지. 그건 아니고, 만약에 두 분이 결선을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분이 결선 포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뭐 송영길 의원한테도 뭐 부탁을 하신 부분이 저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행복한 고민인 거죠.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1, 2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두 분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김민석 1등, 송영길 2등. 그래서 김민석과 송영길이 결선을 가는 것, 아니면은 뭐 1차에서 김민석이 50%를 넘어서 1등을 하는 것, 이걸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정청래, 삼청래 만드는 거, 조국을 우리가 3등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를 꼭 3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정청래도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이번에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언을 할 때 송영길과 김민석은 원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발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송영길 의원이 그 얘기 하잖아요. 검찰개혁 백날 하면 뭐하냐. 정권 뺏기면 도루묵아니냐. 그래서 최대 개혁은 재집권이다. 이런 얘기를 송영길 의원이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거는 김민석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재집권이 중요하다. 재집권이 최대 개혁이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총리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과 송영길은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 잘 호흡을 맞춰서 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먼저 최대 개혁은 연속 집권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최대의 개혁은 연속 집권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와 노선과 역사를 계승했고, 그리고 그 계승했기 때문에 그가 계승해서 일본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 정부의 최종적 성공은 재산출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났는데, 아직까지는 김대중 정부만 성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만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연속 집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도 보수 세력이 정부가 바뀌어서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개혁은 연속집권인 것입니다. 총선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속집권 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대중의 노선과 정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만이 현재까지 성공했던 재창출의 역사까지 이어내기를 저는 기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목표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검찰개혁 좋습니다. 언론개혁도 좋아요. 대한민국의 축구협회 개혁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개혁의 과제들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우리가 목격을 다 했잖아요.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 때 검수완박,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시행령 하나로 완전히 백지장이 돼버렸어요. 물거품이 돼버렸잖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검수완박한다고 1년 이상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장난질을 쳐가지고 등을 넣어가지고 등 한 글자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이 검수 원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권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검찰을 해체를 하건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건, 아무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치검찰을 해체시키는 수준의 이런 개혁을 한다고 해도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져서 정권 뺏기면 보수 정권이 얼마든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목격을 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실책을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문들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친문들이, 유시민이 자기들이 민주당에 무슨 주인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의 정권을, 보수 진영의 정권을 다시 헌납을 한 건 친문 세력들인 거예요. 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이 견해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김민석 총리의 이 슬로건입니다. 최대 개혁은 재집권이다. 이거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 어떤 개혁도 재집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재집권이 최대 개혁이다. 근데 지금 유시민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중도 보수로 우리 민주당의 영토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시민과 친문 세력들이 우리가 언제 재건축하라고 그랬냐. 증축만 해라. 이러면서 막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의 영토 확장을 막고 있는 게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재집권을 막고 있는 거죠. 유시민과 정청래, 김어준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민주당의 재집권, 민주당의 영토 확장을 막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좁은 친문 세력이 지어놓은 그 좁은 건물 위에다가 증축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축만. 왜 증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집권을 하겠습니까? 재개발을 해야지. 확장을 해야지. 우리의 영역과 영토를 넓혀야죠. 건물 한 채, 쓰러져가는 건물 한 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개발을 해서 뉴타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뉴타운을.